이 예언을 듣고 대비한다면 향후 100년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마르틴 슈라이버의 예언. 2026년 이후 세계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될 변화. 1978년 12월 23일 새벽 4시 마르틴 슈라이버는 시리아 북부 사막에 폐허가 된 수도원 지하에서 손전등을 들고서 있었습니다. 기후는 영하로 떨어져 있었고 그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석실 벽면의 틈새를 발견한 지 3시간째였습니다. 돌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빼내자 그 뒤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두꺼운 천으로 감싸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천을 벗겨냈을 때 1800년 된 파피루스의 냄새가 퍼졌습니다. 순간 손전등이 깜빡였고 어둠 속에서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르틴 슈라이버는 1943년도 라이프 치위에서 태어난 신학자였습니다. 1968년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망명한 후 피빙겐 대학에서 고대 기독교 문헌학을 전공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그는 이집트 나그 한마디 문서 연구팀에 합류했죠. 나가 한마디 문서는 실제로 1945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문헌입니다. 13개 파피루스 코덱스에 담긴 52개의 텍스트는 정통교회가 감춰왔던 또 다른 영적 전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은 그노시스, 즉 직접적인 영적 지식입니다. 외부의 권위나 교리가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 세계가 불완전하며 인간 안에는 신성한 불꽃이 잠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불꽃을 일깨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봤죠. 슈라이버는 이 사상에 깊이 매료되었고 영지주의적 관점으로 현대 세계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시리아에서 그가 발견했다는 코덱스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발견이었고 그는 문서를 독일로 가져왔습니다. 학계는 그의 발견을 의심했고 일부는 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슈라이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엥겔크에 은둔하며 그 코덱스를 해독했습니다. 1993년 그는 플레로마의 목소리들이라는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플레로마는 영지주의 용어로 충만함을 뜻합니다.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완전한 영적 영역이죠. 그의 책은 코덱스에 담긴 시간 영상을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 예언과 달리 이 코덱스는 상징과 이미지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1993년 출간 당시 학계는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의 책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온 세상을 덮는다는 표현은 인터넷의 사람들이 작은 유리판을 손에 들고 다닌다는 구절은 스마트폰을 예견한 것처럼 보였죠. 금으로 세운 탁들이 흔들린다는 2008년 금융변화 이후 재조명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그가 쓴 내용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의 책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2016년 이후에 대해 쓴 내용은 무엇일까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지 않는 기둥들의 균열, 코덱스 원문을 슈라이버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세계를 떠받치는 기둥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거대해서 2017년 가을 첫 번째 균열음이 들린다, 작다, 대부분 무시한다. 2028년 봄 소리가 커진다. 이제 사람들의 고개를 든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슈라이버는 이것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재편으로 해석했습니다. 2008년 위기와는 다른 더 구조적인 변화라고 봤죠. 무너짐이 아니라 변형이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먼저 용해돼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이것은 영지주의의 변형 개념과 연결됩니다. 파괴는 새로운 창조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코덱스는 계속됩니다. 혼란 속에서 새로운 것이 싹튼다. 중앙에 권위 없이도 사람들끼리 가치를 교환하는 방법,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해 국경을 넘어간다. 1993년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같은 개념은 없었지만 이 표현은 탈중앙화, 금융을 떠올리게 합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8년 가을물이 새로운 황금이 된다. 마른 땅에 사람들의 우물을 놓고 다 탄다. 하지만 물은 나눌 수 없다. 독점할 수 없다. 결국 그들은 깨닫는다.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슈라이버는 이것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물긴장으로 해석했습니다.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역의 긴장이 높아지다가 결국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위기가 지혜를 낳는다. 인간은 절박해야 협력한다. 2029년부터 2032년까지 거울을 떤 기계, 코덱스의 표현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닮아간다. 말하고 그리고 쓰고 작곡한다. 사람들이 감탄한다.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것이 새로운 참조의 시대인가 아니면 교묘한 모방의 시대인가? 슈라이버는 이것을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 도래로 해석했습니다. 1993년에 그가 기계가 시를 쓰는 시대를 예견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거울이다. 기계가 인간을 흉면내면서 역설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다시 묻게 된다. 진정한 창조란 무엇인가? 진정한 지능이란 무엇인가?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AI는 데미우르고스의 완성형입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영지주의에서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학업, 신적 존재를 말합니다. 지능은 있지만 진정한 영성은 없는 존재죠. 슈라이버는 AI 시대가 오히려 인간에게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된다고 봤습니다. 기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면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에 가치가 드러난다. 공감, 직관, 사랑, 깨달음의 시기. 이 시기 코덱스는 흥미로운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각성자들이 나타난다. 전통적 성직자가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안내자들이다. 그들은 고대의 지혜를 현대의 언어로 번역한다. 슈라이버는 이것을 전구적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요가와 기술을 결합하는 자가 나타난다. 브라질에서는 아마존의 지혜를 도시로 가져오는 자가, 북유럽에서는 자연과 디지털의 균형을 말하는 자가, 그리고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는 여기서 처음으로 한국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2030년부터 2033년까지 동쪽의 실험, 해 뜨는 땅의 반도 오래 나뉘어 있던 그곳 사람들이 독특한 실험을 시작한다. 가장 빠른 기술과 가장 오래된 명상을 결합한다. 경쟁과 조화를 함께 추구한다. 개인과 공동체를 동시에 존중한다. 슈라이버는 이 1030년대 초반 한국이 제3의 길을 실험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도 동양의 집단주의도 아닌 새로운 균형이죠. 영지주의는 대립의 초월을 가르칩니다. 빛과 어둠, 영과 물질이 대립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슈라이버는 한국이 이런 통합을 사회적 차원에서 실험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2030년 반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배움터가 만들어진다. 벽 없는 학교, 화면으로 연결되지만 진정한 만남도 중시한다. 지식은 온라인으로, 지혜는 대면으로. 슈라이버는 한국의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의 모델을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에 종속되지도 않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쪽의 오래된 나라들이 새로운 방식을 찾는다. 경제 성장만으로는 행복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먼저 실험한다. 주 4일 근무, 보편적 기본소득 성공의 정의를 바꾼다. 미국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서쪽의 거대한 나라가 내부의 분열로 고통받는다. 하지만 2032년경 젊은 세대가 새로운 목소리를 낸다. 그들은 좌우의 싸움에 지쳤다. 실용적 해결책을 원한다. 2031년부터 2035년까지 문화의 흐름이 바뀌다. 코덱스는 문화, 권력의 이동을 예견합니다. 500년간 서쪽이 세계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동쪽이 말할 차례다. 슈라이버는 이것을 소프트 파워의 전환으로 해석했습니다. 동양의 노래와 이야기가 70개 언어로 번역된다. 2031년 전 세계 젊은 이들이 같은 드라마를 보고 온다. 그
아내의 삶의 방식이 담겨 있다. 관계를 중시하고 가족을 아끼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문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그노시스는 지적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안미입니다. 슈라이버는 한류가 바로 이런 체험적 전달의 현대적 형태라고 봤습니다. 그들은 설교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보여준다. 보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감염된다. 좋은 바이러스처럼. 하지만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음악이 세계로 퍼진다. 남미의 삶의 철학이 주목받는다. 서아시아의 고대 지혜가 재발견된다. 2030년대는 다원적 시대다.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중심이 공존한다. 2033년부터 2037년까지 화해의 물결, 2033년 지중해에 섬이 움직인다. 올해 나뉘어있던 키프로스의 남북이 대화를 시작한다. 완전한 통합은 아니지만 물구가 그인다. 슈라이버는 2030년대 중반 세계 곳곳에서 화해의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카슈미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젊은이들이 몰래 만난다. 국경의 양쪽에서 평화를 외친다. 중동에서 오래된 적들이 조심스럽게 악수한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지만 그것도 시작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2035년 반도의 남과 북이 작은 문을 연다. 완전히는 아니다. 하지만 금세가 생긴다. 먼저 스포츠로, 그 다음 예술로, 마지막에 경제로 젊은이들이 서로를 만난다. 70년에 분리가 낯설게 만들었지만 대화를 시작하면 닮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영지주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분리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뉘어 있다고 느끼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이죠. 슈라이버는 한반도의 화해가 이 영적 진리의 정치적 실현이라고 봤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였다. 외부의 힘이 나누었을 뿐이다. 이제 그들 스스로 다시 연결한다. 2036년부터 2040년까지 새로운 세대의 등장. 2037년 새로운 세대가 목소리를 낸다. 201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다. 그들이 요구한다. 우리 방식으로 살게 해달라. 코덱스는 이 세대를 경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국경을 버리식한다. 디지털 공간이 그들의 제2 고향이다. 하지만 진짜 관계도 갈망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기술에 능숙하지만 기술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2038년 전 지구적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정치적 변화가 일어난다.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등장한다. 권위적이지 않고 협력적이다. 카리스마가 아니라 공감으로 이끈다. 슈라이버는 이것을 영지주의의 내면 권위 개념과 연결합니다. 영지주의는 외부 권위를 거부하고 내면의 빛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새로운 시대의 리더는 명령하지 않는다. 영감을 준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이끈다. 2040년의 예언은 희망적입니다.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진다.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문제는 많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인류가 파괴가 아니라 조화를 선택하기 시작한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분리가 아니라 연결을. 2019년 마지막 인터뷰. 슈랄은 2019년 10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전 그는 스위스 루체르의 요양원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76세에 그는 여전히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 시기죠. 파괴의 길로 갈 것인가, 조화의 길로 갈 것인가. 한국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반도는 시험장입니다. 가장 빠른 기술과 가장 깊은 전통이 공존하는 곳, 가장 치열한 경쟁과 가장 끈끈한 공동체가 함께 있는 곳. 그들이 균형을 찾으면 세계가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젊은 안내자에 대해서요, 그는 이미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1990년대 초반생 아마 자신의 역할을 아직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2018년경 그의 목소리가 분명해질 겁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여러 안내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2016년 현재 징조들, 2016년 2월 현재 흥미로운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죠. 미국과 유럽에서는 조용한 퇴사운동이 확산되었고 주사일 근무 실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파리에서 열린 기후정상회의는 실질적 행동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가 화석 연료를 처음으로 앞질렀죠. AI 규제 논의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AI 법이 시행되었고 미국도 연방 차원의 규제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2026년 한국에서는 슈라이버의 예언과 겹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한국 2030세대 사이에서 명상과 마음 챙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찰 템플스테이는 몇 달씩 예약이 빌리고 명상에 없는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만드는 영적 성장, 커뮤니티도 급증하고 있죠. 2016년 한국 미래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몇 달간 2016년 한국 미래이라는 키워드로 슈라이버의 책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절판되었던 책도 재출간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일까요? 슈라이버가 예견한 2018년의 변화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1993년에 쓴 내용과 2026년 현재 한국의 모습이 묘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과 기술 발전의 동시 진행, 새로운 교육 모델의 실험, 세대 간 가치관의 전환, 이 모든 것이 그가 말한 징조처럼 보입니다. 슈라이버의 코덱스가 진짜인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학교 대부분은 허위적입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가 30년 전에 지금의 세계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견했다는 점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짜 통찰이었을까요?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외부의 권위나 예언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슈라이버 자신도 이것을 강조했죠. 내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코덱스는 하나의 지도일 뿐 길 자체가 아닙니다. 2016년 현재 우리는 그가 말한 전환 의식이 입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면 그의 2028년 예언이 맞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말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될까요? 젊은 안내자가 나타날까요? 한반도에 화해가 실현될까요? 2026년 한국 미래호로 제조받는 슈라이버의 통찰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든 다른 곳이든 변화는 깨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남겨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한국에 관한 미래의 난민 슈라이버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